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업 관련된 한국경제신문 사설입니다. 민노총은 총파업 투쟁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유수당 등 전리품 챙겨놓고 생존권 노동 탄압이라니 국가위기 키우는 상위 10% 노조의 철밥통 투쟁일 뿐 일본발 쇼크로 비상 걸린 나라 사정은 눈에 안 보이나 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조 조직률이 10%라고 상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죠. 민요총만 해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30% 30여만 명에 이릅니다. 돌게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게 철밥통 투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발 쇼크 책임을 왜 노동자들이 져야 하는지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불법 탈법을 일삼은 재벌 대기업들이 수백조 원의 산해유보금을 쌓아놓고 기술 투자와 경영 혁신을 하지 않은 책임을 왜 노동자에게 묻는가라고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금밥통, 은밥통의 부자들과 재벌들이 노동자들은 철밥통이 아니라 유리밥통이나 흙밥통으로 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세종시 의회도 보해체 반대, 찬성은 환경단체만 남았다. 한국경제신문은 여당 지자체들도 보해체 반대, 이념 원리주의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념 원리주의도 상대적이죠. 4대강 보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 환경에 익숙해지고 이해관계가 생기면 보해체를 당사자들이 농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정책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결정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억만 년을 흘러내린 강줄기를 막아 당장의 이익과 생존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청년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청년 체감 실업률 24.6%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일단 제목이 노리는 것은 최저임금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법을 개혁하면 일본처럼 청년 실업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경제보복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아베, 트럼프 흉내 내며 무역질서 무너뜨리고 있다. 동아일보는 외교적 해결 외면한 일본, 세계질서 약화 비판 안 들리나? 라고 일본을 비판하고 있네요. 아베노미스의 거품 경제와 최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보면 전지구적 수직 하청 계로의 상위에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넘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이자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 특수성이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여야 회담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경청하는 자리 되어야 한다. 중앙일보는 반가운 5당 대표 회동 대통령이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 문화일보는 청와대 5자 회동 뒤 실효성 있는 문, 황 양자회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경청만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봉건주의적 사고죠. 대통령 왕이니까 그 외 사람들은 와서 상소를 하고 대통령이 일을 듣는, 왕이 일을 듣는 그런 형상을 자꾸 설정하고 있는데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이 정점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것을 국민이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미훈련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판문점에서 한미훈련 중단 약속 북한 주장 사실인가? 라고 묻고 있네요. 북한이 북미 간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실 여부를 미국에 물어야 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과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당연히 공격적 훈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북미, 한미, 북한 간의 공격적 훈련과 전쟁 직전의 비상 상황보다는 대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게 좋은 일입니다. 한미 간의 공격적 훈련이 중단됐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은 아니죠. 검찰총장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윤석열 신임 총장 이젠 대통령보다 국민 신임을 얻어라. 동아일보는 위정 사과도 없이 검찰총장 임명 검찰 중립 지켜 오점 씻어라 라고 검찰총장 임명을 인정하지만 비판적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이전에 법률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
하면 됩니다. 두루뭉술 국민의 신임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의 피해자인 약자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정권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방장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무너진 기강, 군심 위반, 전국방 자진 사퇴가 답이다. 국방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네요. 그간의 국방장관이 책임진 수위를 판단해 자진 사퇴하든 해임하든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규제 샌드박스 6개월, 이젠 핵심 규제를 건드려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원격 의료, 공유 경제 등에서 핵심 규제가 꼼짝도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규제를 없애라는 주장은 매우 위헌적이죠. 자본의 본성이 무정부성이라 하더라도 국가나 사회 체제 속에서 그런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상속세 개편 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장수 기업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 수탈로 형성된 기업을 왜 개인에게 상속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상속세를 당연히 매겨야 합니다. 문화일보는 문화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대성왕 BTS 1공연의 한일 갈등은 없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 2차 세계대전으로 관계가 악화된 프랑스와 독일은 1963년 엘리제 조약을 맺고 외교, 교육, 문화, 교류를 통해 적대 관계를 청산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이 2차 대전 당시 학살 등 전쟁 범죄를 사과하고 배상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때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직장 내 법 적용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괴롭힘 금지법과 블라인드 채용법 이제라도 폐기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규의 모호성과 입법 만능주의, 과도한 기업 규제, 나아가 사적 자치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들이 뭐하니까 처벌할 수 없다는 건가요?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당연히 폭력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입법 만능주의가 아니라 입법 미비가 더 문제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불법 부당한 채용이 만연한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 블라인드 채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불법 부당한 채용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명하고 민주적인 채용 절차를 어떻게 구축하는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